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재정비로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에 적용됐던 관광 숙박시설 규제가 완화되고 단독주택 의무 확보 비율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의 방문객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 등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습니다. 비도시 지역으로 묶여있던 선바위에서 언양을 연결하는 서울산권의 약 600만 제곱미터가 도시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 흩어져 있는 단절 토지 21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규모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등 토지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정비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일대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북부순환도로와 이해로 그리고 태화강으로 둘러싸인 태화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동안 업종이나 시설 규모가 제한을 받아왔지만 이번 재정비에서 일부 규제가 대폭 완화 또는 폐지됐습니다. 특히 이곳 태화동 먹거리 단지 주변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3호교에서 이해로까지 태화로 남측 일원 먹거리 단지까지 일대에선 그동안 할 수 없던 관광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먹거리 단지 주변에 적용됐던 단독주택 의무 확보 비율도 폐지됐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이후에 관광객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걸 해소하고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앞으로 국가정원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단독주택 의무 확보 비율 때문에 대부분 1층에 소규모로 꾸려졌던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근린 생활시설이 5층 이하까지 확대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숙박시설이 생겨나고 근린시설의 신설과 확장으로 그동안 소규모 업장 규모 등으로 인해 소화하지 못했던 단체 방문객 확보도 가능해집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먼 곳으로 이동하는 불편 없이 한자리에서 관광을 즐기고 먹고 잠까지 잘 수 있는 이른바 체류용 관광 기반이 갖춰지는 겁니다. 울산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 지역건설사 하도급이 목표율 33%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4분기 하도급률 재고 점검회의를 갖고 올 들어 4분기까지의 평균 하도급률이 33.08%를 기록해 목표치인 33%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평균 하도급률 30.48%에 비해 2.6%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S오일 샤인 프로젝트와 수소연료 액화가스 터미널, 울산 북항 액화가스 터미널 등 대형 공장 신증설 사업에서 4분기 하도급률 82.7%를 기록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울산몰과 배달 픽업 서비스 울산페달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것으로 울산몰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권이 제공됩니다. 울산페달에서는 3만 원 이상 주문 시 만원 할인권을 선착순 1,400명에게 제공하며 울산페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기본 7% 할인과 함께 울산몰, 울산페달의 각종 할인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대학교 병원이 다음 달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료 신약인 레켐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켐비는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을 억제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대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산 지역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4,000여 명으로 2070년까지 현재의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치매 관리 비용은 2,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다음 달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2차 전지 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2차 전지 포럼은 지난 9월 11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공동대표로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단체입니다. 창립총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는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 방안을 주제로 K배터리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사회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어제 시당강당에서 전통보존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전통보존 특별위원장에는 울산무용협회장을 역임한 강화자 씨가 선임됐으며 전체 50여 명의 위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소중히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신축회관 건립공사가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이로써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울산 상공회의소 회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혁신도시에 지어질 새 회관은 현 신정동 회관의 약 3배에 달하는 부지에 지어지게 돼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북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2년 중구 성남동의 구회관에서부터 시작한 울산 상공회의소는 지난 1983년 지금의 남구 신정동 회관을 지어 옮겼습니다. 이후 40년 넘도록 지역 경제를 위해 뒷받침하며 울산의 산업 성장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다양한 회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1년 혁신도시 입주 승인과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승인을 받았지만 현 회관 매각이 지연되면서 신축회관 이전은 한때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울산신용보증재단이 현 회관을 285억 원에 매입하면서 신축회관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울산상인은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매매 계약 체결 한 달 만에 중구 혁신도시에서 신축회관의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신축회관에는 다목적 컨벤션 공간과 기업 홍보관, 북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혁신도시 내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울산의 전략산업과 광역 성장 거점 사업을 뒷받침하며 울산 경제계의 새로운 중심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새 회관은 현 회관보다 연면적이 3배 가까이 넓어지고 산학연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울산 시민들의 문화향유 커뮤니티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우선 상공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신축회관 건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상공회의소의 중구 이전으로 기업들과 공공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더 강화되면서 울산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 상인은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현 회관 매각 금액과 유보금을 활용하고 부족금 200여억 원은 금융권 차입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곳 혁신도시에 지어질 울산상이 신축회관은 오는 2026년 9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G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중구 원도심 성남동 문화의 거리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중구청은 연말을 맞아 원도심의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빛의 오케스트라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또 옛 울산초등학교 앞에서 보세거리 구간에는 천사 조형물과 루미나리에 등을 설치했으며 젊음의 거리에는 별 모양 조형물과 포토존 등도 들어섰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어제부터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들어갔습니다. 특별감독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숨진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부검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어제 지난달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숨진 30대 배관공 A씨의 부검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사인을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사고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전국 최초로 기기 자체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스마트 도로 방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스마트 방범 카메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별도의 분석 장비 없이 차량 번호 검색이나 도로 통과 이력을 빠르게 분석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다음 달 중순까지 지역 주요 지점 136개소를 대상으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신형 도로 방범 카메라 165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협은행 울산본부 성품 전달식이 어제 오전 시청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성품 전달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영우 농협은행 울산본부장,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허정구 사무처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농협에서 마련한 1억 원 상당의 성품을 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품은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이 진행되지만 학생들이 직접 소방대원을 만나 소방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데요. 서울주 소방서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앞두고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학생들이 직접 소방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체험 현장을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소방관 기동복을 입고 심폐소생술 실습에 한창입니다. 자세를 잡고 1초에 2회씩 속도를 조절하며 모형의 가슴을 압박합니다. 이어지는 방수 체험 시간.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소방대원과 함께 물을 뿌리며 소방호스로 물이 흐르는 걸 두 손으로 직접 느껴봅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매년 진행되던 홍보 캠페인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소방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 겁니다. 평소엔 쉽게 타보기 힘든 구급차도 타보며 구급용품이 가득한 내부를 직접 눈에 담아봅니다. 소방체험 이후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마스코트 인형도 나눠줍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소방관 아저씨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아이들은 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직접 점심 식사 배식도 하고 소방대원들과 즉석 사진도 함께 찍으며 뜻깊었던 하루를 되새겨봅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우리 친구들이 1일 명예소방관으로 방수 체험부터 소방차 탑승까지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하루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도 또 똑같은 행사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겨울철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만 222건. 불조심의 달을 맞아 마련된 체험 행사가 아이들이 화재 예방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2024년 제12회 울산사회복지사 대회가 어제 오후 한국동서발전 대강당에서 400여 명의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울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표창 등 모두 28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울산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과 권익 옹호를 위해 2002년 5월 설립됐으며 2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석유공사가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국감사인 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동서발전은 종합적 전략혁신을 통해 바람직한 조직 가치를 창출한 공로로 전략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비롯해 3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도 일상감사의 범위 확대와 사전 컨설팅 활성화 등 적극적인 감사 전략의 실행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전략혁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북구 울산숲에 시민 기부금으로 나무를 심는 기념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울산숲 옛 호계 역사 구간에서 주민과 단체로부터 받은 헌수 기부금으로 배롱나무 4그루와 매실나무 4그루 등 12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헌수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함께 나무를 심고 헌수자들의 염원을 담은 표찰도 설치했습니다.
남구청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남구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 안심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LED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위기가구를 방문하는 등 안전증진에 기여한 점이 우수 사례 선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구청은 이번 우수 사례 선정으로 행안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